52장 고대인의 검소함에 관하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검소라는 말은 째째라는 말하고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느낌만으로 이제 우리가 늘 구분을 하지만 사전을 찾아보면 검소라는 것은 사치하지 않고 꾸밈 없이 수수함을 말합니다. 반면에 째째라는 것은 잘고 인색하다인데, 여기서 인색이라는 것은 재물을 아끼는 태도가 몹시 지나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소라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좀 안 한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다면, 째째는 지나치게 재물을 아낀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약간 불쾌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이 조금 더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에세 제목에서 이제 원래 에세 제목에서 사용을 한 원래 제목은 박시모니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원래 이 절약을 뜻하는 단어는 이제 에코노미라는 말이 있고, 파르시모니라는 말은 에코노미 미니스튜즈라고 해서 좀 세심한 절약을 의미하죠. 그래서 조금 이제 강하게 해석을 하자면 이 검소보다는 째째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글 제목을 고대인의 째째함에 관하여라고 옮기기에는 조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가 째째함을 벗어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이렇게 검소함에 관하여라고 하긴 했지만, 아마도 몽테뉴는 독자들이 이 검소와 째째의 중간 어디쯤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을 조금 평가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맨 처음에 등장하는 레골루스라는 인물이 나오죠. 레골루스는 이제 로마의 장군이고, 이 카르타고를 상대로 한 포에니 전쟁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제 7아르팡의 토지 문제 때문에 공화국에 편지를 하죠. 이제 아르팡은 이제 원래 나폴레옹이 이제 미터법을 도입하기 전까지 사용을 했던 단위이긴 한데, 7아르팡은 한 0.9에이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 좀 친숙한 그러한 단위로 보면 1000평 정도 되는 그런 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일꾼이 그 농기구까지 훔쳐서 달아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다른 문헌에 보면 일꾼이 죽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자, 이제 레골루스라는 이 인물 자체가 조금 이런 일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영웅적인 그 행위 때문에 굉장히 칭송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골루스라는 인물은 그 집정관에 2번씩이나 올랐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덕망이 있고 나름대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레골루스가 이제 1차 포에니 전쟁에서 이 카르타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르타고인들이 그 포로 교환과 평화 협정을 위해서 이 레골루스를 이제 로마로 이제 돌려보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동료들이 이제 카르타고에 붙잡혀 있는 동안에 레골루스를 이제 보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한 레골루스가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자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협상을 하러 왔으니까 평화 협상을 해서 동료들을 구하고 내 목숨을 살려주시오라고 이야기할 법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골루스는 그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제 비겁한 판단을 하지 않고 로마 그 원로원 회의에 가서 절대 평화 협정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카르타고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은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면 다 했지만 당연히 카르타고로 가면은 이제 죽음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레골루스에게 다시 이제 가지 마라, 이제 어차피 카르타고가 우리한테 적대적이기 때문에 로마에 남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자신이 카르타고에서 올 때 그 사람들하고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카르타고로 갔고, 거기서 이제 고문을 받아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죠.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신빙성을 보장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너무 이제 좀 지어낸 이야기다라는 평가가 좀 훗날에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로마인들은 이 일화를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이제 그 훌륭한 애국자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레굴루스가 지금 이렇게 로마에 와서 주변 사람들이 이 레굴루스를 만류하는 듯한 장면이죠. 아마도 이제 레굴루스가 카르타고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제 밝혔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만류하는 이러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레굴루스는 그렇게 보면 엄청난 원칙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레굴루스는 이제 국가와 가정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굉장히 충실하면서 이제 성의를 다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사를 돌보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되 국가가 정한 절차의 범주를 절대 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집정관이라고 하면 가장 로마에서 높은 정치적인 지위를 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거들먹거리거나 특권 의식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 레굴루스의 일화를 통해서 또 레굴루스가 자기의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국가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 검소라는 것보다는 과시나 그 우월함의 함정을 비껴난 어떤 덕목을 보여준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레굴루스를 우리가 이제 검소의 범주에 넣어서 몽테뉴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뭔가 겸손함과 어떤 원칙을 지키는 인물로서의 그러한 덕목, 이것이 좀 드러나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목할 것은 이제 카토의 기록입니다. 그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 보면 이 대카토의 행적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플루타르코스가 기록한 이 데카토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이제 흔히 그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그 제가 볼 때 고대 문헌 중에서 자기 관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한 인물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대단한 자기 관리를 보여줬죠. 사실은 이 데카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한미한 집안에서 그 태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자수성가를 해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른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카토는 이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에서 굉장한 엄격함을 보여주었는데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을 직접 보는 걸로 그렇게 가름을 하고 여기서만 이제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카토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에 자기가 이제 후회한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내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던 일, 그때 굉장히 후회를 했다. 두 번째는 걸어갈 수 있는 곳에 배를 타고 건너갔다. 아무래도 이제 걸어가면은 그냥 별로 비용을 들지 않고 갈 수 있었는데 거기를 배로 타고 갔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들었다. 이걸 후회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온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뭔가 좀 생산적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을 허투루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것이 이제 가장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그 절약 정신과 검약의 그 생활을 보여줬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죠. 뭐 여기 본문에 나왔다시피 업무용 말을 팔아버려서 그 뱃삭을 아꼈다라는 그런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가서 그 출장을 끝내고 돌아오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말이 그동안 사용을 했던 말이 굉장히 늙어서 이거를 배를 태워서 가는 것도 뱃삭이 따로 들기 때문에 너무나 아까워서 차라리 그냥 그 말을 팔아버렸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부분만 본다면 이 공직자로서 국가 예산을 절약했다는 좋은 시각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하지만 실제로 그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플루타르코스는 이러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다음에 코멘트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카토라는 인물이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보면 이게 고결한 정신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옹졸한 마음에서 유래한 것인지 나는 참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아테네 사람들의 어떤 정서상으로 봤을 때 이 하인이라든지 아니면 짐승도 평생 동안 그 어떤 혹사를 시키다가 늙으면 인정상 좀 이렇게 노후를 좀 편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좀 나이가 들거나 좀 쇠약해지면 좀 배려를 해서 좀 편하게 남은 여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인정이 있었는데
그런 기준에 보자면 이 카토나 같은 인물은 절약을 했다기보다는 좀 지나치게 냉혹한 인물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몽테뉴는 이 플루타르코스의 평가는 이제 싹 빼버리고 이 카토의 행동만을 아주 건조하게 적었죠. 아마도 이제 자신의 그 검소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 데카토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글쎄요, 몽테뉴 입장에서는 아마 이 대목에서 조금 독자가 이 플루타르코스의 코멘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기를 바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이제 자신의 모든 의도라든지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생각할 여지를 주는 것이 이제 몽테뉴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스타일상 이 부분을 뺐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되는 인물이 이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라는 인물인데, 잘 아시다시피 그라쿠스 형제로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죠. 로마의 어떤 그 토지 개혁을 해서 이제 뭐랄까요, 일반인들에게, 하층민들에게 토지를 골고루 분배하고 또 몇몇 사람들이 토지를 독점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가 정치적으로 실패를 해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그런 두 형제를 이야기하죠. 자,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같은 경우에는 그 수당이 오수반, 이 오수반이라는 것은 이 수라는 단위는 이제 프랑스의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몽테뉴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 당시에 화폐를 기준으로 해서 오수반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화폐 단위로 본다면 이것은 9오벌에 해당을 하는데 6오벌이 1드라크마이고 1드라크마가 보통 성인의 1당이니까 9오벌 같은 경우에는 성인 1당으로 치면은 한 1.5인 정도의 일당을 받은 거죠. 그런 이제 수당을 이제 받은 거죠. 이제 로마의 이제 최고위직 정치가에게 주어진 비용으로 보자면 굉장히 적은 액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그라쿠스가 그렇게 받겠다라고 했다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그 원로원에서 보복을 한 결과죠. 상당히 그 그라쿠스가 진행을 했던 정책이 원로원들의 그 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이 비용을 적게 줌으로써 정치적으로 좀 힘들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굴욕스러웠을 텐데 그라쿠스는 이거를 이제 수용을 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다라는 그 예를 이제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그 수당의 액수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그라쿠스의 검약이라기보다는 로마 부자들의 째째함을 보여주는 그런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상을 놓고 봤을 때 고대인의 검소함에 관하여라고 몽테뉴의 에세이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반드시 뭐 검약이라는 것이 꼭 미덕이라든가 뭐 고대인들은 째째했다라는 것보다도 검약이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 내지는 다른 덕목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검약이라는 것도 맥락을 달리하고 또 그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좀 째째함에 가까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관점에서 검약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썼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검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늘 좋게만 접하는 이러한 단어가 맥락에 따라서 또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뭐 이런 여지를 생각할 만하다라는 것을 몽테뉴는 아마도 독자들에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